그런 후반경사입니다. 저번 시간 때는 전방경사에서 요추 전망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 요추의 각도가 요추 정상적인 각도 혹시 몇 도인지 기억나실까요? 45도. 45도. 오, 40도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45도가 넘어가면은 요추의 요추 과다 전만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후반경사일 때 나타나는 문제는, 45도, 이 요추의 전만의 각도가 45도, 이거, 네, 45도가, 45도보다 더 안 되면은, 플랫뱃이라고, 요추 저전만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만 앞쪽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잘려서 조금만 가까이. 요추 저 이거 그럼 필요 없지? 플랫뱃이라고. 이거 너무 그거다. 오케이. 우선은 유튜브용 말고 인스타용이니까 각자 맞다. 와우. 잘 거예요. 알파할 때 여기는 누구까지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저 그래서 규현이 얼굴만 그냥 한 칸에 나온다. 아 다행이다. 아니, 해봐봐. 이거 축소 어떻게 시키지? 축소. 오케이. 됐다.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 플랫뱃이 같이 유발되는데, 이는 후관절이 받는 스트레스가 감소시켜주지만, 전방에 있는 섬유는, 그 수액과 섬유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 디스크 쪽이 받는 압박력이 증가해서 전방에 있는 수액이 후방으로 밀집되면서 수압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간판 전방에 있는 추간판 전방에 가해진 압력이 장기적으로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구조적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플랫뱃이 요추 전만주보다 그 척추 주변의 기능 저하 문제 발생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대들인데, 첫 번째 후종 인대는 척추체 후방에 전체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인대인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 체간이 굴곡에서 신장되며, 체간이 굴곡할 때 신장되는 인대고, 신장되면서 수동 장력을 발생시켜서 너무 과도하게 굴곡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황인대인데, 이 친구는 탄력성이 높은 엘라스틴으로 정체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인대들과는 조금 다르게 요추에서 굴곡 움직임을 수행할 때 모든 범위에서 저항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굴곡 움직임에서 그냥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저항을 계속 일정하게 주는 인대입니다. 그리고 극간인대는 척추의 극돌기 사이를 연결하면서 채우는 인대고, 마찬가지로 과동 굴곡 시에 신장되며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마지막 극상인대도 체간 굴곡 시에 극돌기 사이가 멀어지는 구조적 변형에 저항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도한 굴곡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인대들이 계속 수동 장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은 이 인대들이 영구적으로 길이 변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격 흡수도 좀 잘 안 되고 추간판 탈출증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인데, 후반경사가 되면은 그 전방경사일 때는 후관절 쪽에서 이 척추 보면 뒤쪽에서 압박력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후방경사는 이 앞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수액이 이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쏠리면서 이 섬유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면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게 진짜 뭐가 터졌다 해가지고 애가 뭐 터지고 썰라는 게 아니라 저 수액이 새서 이렇게 네, 막 수액이 새서 삐쳐나와서 뭐 뒤쪽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는 게 네,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스크의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계? 네, 맞습니다. 디스크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원래 디스크입니다. 원래 디스크고, 첫 번째 단계는 추간판 팽륜이라고 해서, 수액의 이동을 해서 내부에 있는 섬유륜에서 구조적 변형이 나타난 형태로 수액의 균열이 무너지면서 섬유륜에 압박을 가해서 결과적으로 신경 압박이 야기되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추간판 돌출, 내부 섬유륜은 파열되고 외부 섬유륜에서 구조적인 변형이 나타난 형태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액의 균열이 무너지고 신경의 압박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은 보시면은 막 완전히 삐쳐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거의 다 삐쳐나왔죠. 수액이 섬유를 뚫고 추간판 밖으로 짜내어진 형태로 인해 후종인대의 손상과 함께 신경 압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간판 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디스크입니다. 수액이 섬유를 뚫고 나와서 추간판으로 탈출되어 바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 그거고, 디스크가 되는 원인들은 첫 번째 유전적 요소, 유전적 요소. 두 번째는 직업인데, 직업은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안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고, 노화. 세 번째 노화. 네 번째는 장기간 진동에 의한 노출. 이게 아까 그 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이 될 수 있고, 추간판에 대한 부족한 영양 공급. 이거는 책에서는 흡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흡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흡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척추를 압박하는 반복적인 활동.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앉아있는 자세, 좀 앉아있을 때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으면은 골반이 살짝 후방경사 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조금 뒤쪽에 디스크 쪽에 좀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 디스크의 증상은 근육 분절에 의한 방사통, 그리고 무감각이랑 마비, 저림, 근력 약화, 국소마비, 세간 굴곡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후관절인데, 전방경사일 때는 후관절이 되게 압박을 많이 가해서 손상을 입었는데, 이 친구 이번에는 플릭백 자세에서 후방에 위치하는 구조물들은 이 후관절들은 장력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척추의 후관절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위 척추뼈의 하관절면이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접촉 면적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감소되는데 이 친구가 집중적으로 이쪽에 부하가 가해지면서 후관절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접촉 면적이 감소하는데 그 접촉 면적이 감소한 만큼 그쪽 부하에 집중되면서 접촉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관절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간공은 척추 전망증일 때는 이 추간공의 거리가 좁혀져서 이 척수신경근이 압박을 가하는데, 압박을 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후방경사일 때는, 플랫베이스일 때는 이 추간공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증가하게 돼서 후관절의 변형으로 인해 척수신경근이 직접적으로 압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방경사로 인해 동반되는 과다척추 전망증일 때 나타난다. 그래서 네, 이렇게만 책에 나와 있었어가지고
그 추간공의 크기가 커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협착증. 협착증. 커지면 아니지. 추간공의 크기가 커지면 너무 커지면 이게 전방경사 때 직경 늘어나고 후방경사 때 줄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반대. 후방경사할 때 추간공의 크기가 증가하는데 너무 증가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너무 증가하면 문제가 생겨. 너무 증가한, 아니, 봐봐.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느슨해진다. 이게 바디지. 이게 극돌이고. 네. 이 바디 라인이고. 얘가 증가한다는 건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네. 루시스가 없어요. 거의 팔보시스가 되는 건데. 아까 네가 처음 설명했잖아. 디스코 어디로 나가? 디스크 전방으로. 저거. 아, 디스크 후방으로 나요? 거지. 그러면 네가 디스코 나가라 하는 게 추간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게 신경병증이나 신경근 통증이라고 그래. 네. 신경근 통증은 근데 여기보다는 조금 척추관 쪽에. 근데 지금 여기는 좁아지면서 생기는 신경근 병증이라고 보통 저림이나 증상들이 있는데 진짜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신경근 병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추간공이 넓어지지. 그러면 허리가 엄청 편해져. 그래서 이런 사람은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 너무 불편하면 이렇게 있게. 오, 완전히 후반으로. 근데 재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데 절대 안 괜찮아진 사람도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이 30분 만약에 일을 해서 나쁘다 30분 한 번씩 저 자세를 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하면 그 신경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비를 시키면 잘라내겠죠. 이거 신경근 병증이나 신경근 통증 그게 분류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오래 갔어 내가 안 했었거든. 근데 이 정도로 나오면 해도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장골 대퇴인대인데 장골 대퇴인대라는 친구는 고관절의 신정과 골반의 후방 경사 시에 신장되면서 수동 장력을 발생시켜서 과다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런 안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세다고 합니다. 많이 세다고 하고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대의 수동 장력에 의존할 정도로 강력한 인대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만성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장력을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길이가 늘어난 채 느슨해지고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안정성의 저하와 인대 기능 저하는 고관절의 신장과 골반 경사 움직임 가동 범위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골반 쪽에서 받는 충격을 제대로 완화시키지 못해서 골관절염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끝이 났고 이제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제 근육들입니다. 전방경사를 일으키는 근육근들이랑 후방경사를 일으키는 근육근들이 거의 반대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복직근은 전방경사일 경우에 우리 전방경사 하면은 일어서서 보여요. 우리 뭐 일어나라고. 아유, 제가 이어서겠습니다. 아니, 아니. 숙련된 조교가 도와드릴게요. 골반이 전방경사 같으면 그러면 복직근은 늘어나. 그리고 진짜 이게 단데 이게 단데 그리고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흉추 쪽에서 신전을 발생시켜 체간의 굴곡을 방지합니다. 후방경사일 경우에는 반대로 짧아지고 후방경사로의 자세 변형이 유발된다면은 청골과 미골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고관절의 방향보다 하강되기 때문에 유추 후만이 동반될 수 있다.
뭐 플랫뱃이죠. 개인적인 문제, 척추 기립근. 아까 전방경사의 경우에 복직들이 늘어나면은 요추에 체간의 굴곡을 방지시키면서 흉추의 신전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면은 요추 쪽에서도 기립근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전방경사의 경우 척추 기립근의 과도한 경직을 야기하여 정방에 위치한 복부 근육의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방경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억제되는 변형이 유도되고 요추의 후만을 발생시키고 요추의 후만은 척추 앞쪽으로 체중을 집중시켜서 추간판이 받는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허리 디스크의 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요근. 장요근은 전방경사의 경우에 구조적으로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근육의 수축을 하는데 근육의 수축을 하면서 골반 전방경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장요근이 장골근과 대요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요근이 전방경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장요근의 단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방경사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요추의 전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이게 전방경사를 만들어내는 근육은 아니고 전방경사가 됐을 때 그냥 요추의 전만을 만들어준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경사일 경우에 반대로 장요근은 신장이 되고 대요근이 척추의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약간 대요근이 요추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추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좌우측 활성화를 통해 요추의 간상면 내에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근육인데 이 대요근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신장대에 억제된다면은 우리 관상면 내에서의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체간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변형도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둔근은 골반 전방경사일 경우에 골반 후방에 있는 구조물들이 거상되는 전방경사 움직임에서는 기시점 부근에 장력이 발생하여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대둔근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근육의 억제가 유도된다면은 근력과 근지구력 약화가 나타나면서 하지 움직임 패턴 붕괴 그리고 가동 범위 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관절에 스트레스를 축적하여 손상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만약에 대둔근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은 어디 쪽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갈까요? 허리. 뭐 허리 쪽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후방경사일 경우에는 반대로 대둔근이 근수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대둔근이 하는 역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대둔근은 중요한 역할. 대둔근의 작용? 익스텐션. 고관절 외전. 외전 맞죠? 그 외전인데 이 대둔근이 계속 길이가 단축된다면은 고관절 외전의 가동성을 제한시켜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외전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전을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인데 전방사일 경우에 후방에 있는 후상장 골격이 올라가면서 햄스트링의 길이가 늘어나서 억제되는데 햄스트링의 억제는 골반 상방에 위치한 요추 신전근의 길이를 줄이면서 척추 기립근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과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요추의 과도한 전만을 유발하는 기전이 된다. 그리고 전방경사 자세 변형을 장기간 지속 시에는 고관절 굴곡 구축이라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고관절과 무릎이 펴지지 않는 사진이 고관절 굴곡 구축이라는 현상입니다. 전방경사가 너무 심할 때 나오는 자세고 고관절과
고관절과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세에서. 근데 이 자세에서 햄스트링이 고관절과 무릎에 과도한 굴곡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햄스트링은 전방경사 할 때 길이가 늘어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길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속 일을 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지만은 근육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증가시켜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앉아 있으려는 욕구도 증가된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코 그린 거야? 이거 제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데 내 걸로 하고 있었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공 되는 줄 알았어. 어? 공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햄스트링 삼성이. 네, 이제 후방경사일 경우에는 반대로 골반의 하방에 있는 햄스트링이 길이가 짧아지는데 만성적인 자세 변형은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의 길이 변형까지 유도해내는 기전이 될 수 있다. OKC로 열린 사슬 관절 운동으로 고관절의 굴곡을 수행 시에 햄스트링은 상억제 기전에 따라 원만하게 늘어나면서 억제되는 기랑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햄스트링이 단축이 되면은 활성화가 나타나면은 억제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기랑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근육의 만성적인 피로 유발과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으로의 변형, 고관절 가동 범위 제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퇴이두의 장두 단축에 의해서 무릎의 안쪽으로 모이는 외반슬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퇴직근인데 전방경사의 경우에 전상장 골격이 하방으로 유도하면서 단축을 만들어내는데 대퇴직근은 고관절의 신전 움직임에서 이제 기랑근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단축이 될 경우에 신장하는 능력이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신장성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대퇴직근의 과도한 단축은 이제 ROM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무릎이 과신전되어 백리라고 많이 하는데 백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방경사의 경우에는 대퇴직근은 장력이 발생하여 신장되는 변형을 나타내는데 대퇴직근은 고관절 굴곡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 시에 33.3% 정도를 담당하고 무릎 관절 신전에 근력의 20% 정도를 발휘내는 강력한 근육인데 이게 후방경사의 경우에 늘어나게 되면서 근력 저하가 야기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는 원인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